네, 장외 홈런 시간입니다. 점점 장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은 올라가며 이 투자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데 막상 어렵다 혹은 위험하다, 무슨 정보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넘치면서 투자를 시도하기도 전에 이 손이 꺼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장외 투자 기초부터 탄탄하게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다운인베스트 이승동 대표가 앞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로 첫 이야기를 풀어갈지 주제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제는요, 작전템 보시다시피 가깝고도 먼 당신 장외 주식. 대표님 이게 정말 저한테 딱인 게요. 저도 장외 주식 남들이 얘기하니까 한번 관심은 있었는데 네. 도무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고요. 장외 주식의 정확한 개념부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잡아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장외 주식이란 일반 상장 요건이 미흡하여 아직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또는 이런 제도권의 시장에 접하지 않는 그런 주식을 말하는데요. 보통 개인 간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 장내 주식을 프로야구에 비유를 하면 장외 주식이 프로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네. 장외 주식은 초등학교에서부터 프로에 입단하기 전까지의 선수들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초등학교에서 프로 각 단계별로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또한 천차만별적으로 변하는 게 장외 주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통일조건 명의에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건 무슨 내용이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내 주식, 즉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주식은 통일주권을 발행을 해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주권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장외 주식은 통일주권보다 통일주권이 발행이 안 된 그런 주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소하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도 잘 모르는데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명의계서, 즉 미발행 확인서라고 합니다. 근데요, 장외 주식이 주식시장에서는 장내와 장외로 나뉘고 있고 상장 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한 종목들이 장외 시장에 있다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럼 장외 시장은 상장 요건이 충족이 안 된 거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도 한때는 장외에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상장사는 장외에서 출발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아하, 그럼 장외 주식이 상장될 때까지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거래소의 심사를 통해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보여주실까요? 지금 앞서 화면이 살짝 지나갔던 것 같아요. 장외 주식, 주관사가 선정되고 예비심사 청구.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보통 IPO를 하게 되면 IPO를 회사에서 직접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주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각 증권사와 주관사 선정을 보통 1년 전후 시점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사와 회사가 서로 많은 협조 관계를 통해서 증권사에서 상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들을 증권사에서 모든 여건들을 갖추어서 예비심사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예비심사 청구를 받은 거래소에서는 이것을 약 2개월 정도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심사 승인을 내주게 돼 있고요. 심사 승인 후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공모주 청약을 거쳐 약 한 2개월 정도 후에 상장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사실 저희가 HTS라고 하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좀 편하게 거래를 하는데요. 이 장외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개인과 개인 간에 계좌로 돈을 보내고 그리고 나면 주식이 들어오고 이래서 한쪽이 안 보낼 수도 있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대면 거래가 아닌 전화 거래라든 네. 또 그 개인 간의 어떤 중개를 해주는 창구가 없어서 직접 이렇게 개인 대 개인이 전화를 통하거나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 지역이 멀면 서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죠. 그러면 누가 먼저 보내느냐의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뭐 주식을 먼저 보내라, 뭐 돈을 먼저 보내라 이런 네. 어떤 뭐 같이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 간단한 방법은 어떤 건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까우면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장외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거리상, 시간상으로 또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네. 통일주권과 아까 말씀드린 통일주권이 발행이 안 되는 주식 두 가지가 약간 다릅니다. 통일주권은 바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네. 계좌간 이체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많이 입는데요. 통일주권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 가까운 지점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네. 지점에 직접 내방을 하셔서 창구 직원에게 본인의 계좌에 찍혀 있는 통일주권을 확인시켜 주시고 매수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에 해당 증권사 지점에 전화를 해서 해당 창구 직원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계좌에 입금을 하고 입고를 받으면 이게 안전한 방법이 그러네요. 되는 훨씬 거죠. 안전하네요. 네네. 근데 이 통일 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통일 주권이 없다는 것은 주권이 발행이 안 됐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회사에서만이 주주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식에 해당 회사의 주식 담당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 즉 미발행 확인서를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서 매수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에 직접 통화를 하셔서 주식 담당자에게 확인한 다음에 입금하고 그 미발행 확인서를 받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장외 주식 거래 방법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살짝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어떤 장외 주식을 거래하면 좋을까? 사실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합니다만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괜찮은 장외 주식 있나요? 첫 방송부터 현재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소개하기보다는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장외 네. 주식의 기본적인 투자 방법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겠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회사를 개인이 그 정보를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대기업 계열사를 눈여겨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상장돼 있는 삼성 SDS가 한 10여 년간 장외에서 굉장히 이슈가 돼 있었는데요. 네. 장외 최고가는 상장 바로 전날인 22만 원이었고요. 한 10여 년간 3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의 와.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주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장 요건이 안 돼서 상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모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또는 이번에 삼성에서처럼 후계 구도의 변화에 의해서 자회사들이 이렇게 상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DS가 한 10여 년 정도 그렇게 한 3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네네. 상장한다는 뉴스가 발표된 이후로 그 당시 가격이 한 12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상장 발표 나고 한 달 만에 한 1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상장 전날에는 22만 원 정도로 올라가서 공모가는 이게 19만 원 정도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시초가는 공모가 200%에서 시작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200% 최고가인 38만 원에 시작을 해서 최고가 42만 9,500원까지 갔었죠. 불과 이게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대기업주를 눈여겨보셔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삼성 SGS 실예를 들어봤습니다. 장외 투자 생소하죠. 정말 가깝고도 먼 이 이슈였는데 저희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다가가는 시간 마련해 뒀습니다. 삼성 SGS 하나의 예로 살펴본 거고요. 그 이후에는 앞으로 다음 주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또 수익을 냈던 혹은 그렇지 않았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잘 살펴보면서 투자 유의점까지 들어볼 거니까요. 이 시간도 여러분 꼬박꼬박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운인베스트 이승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